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유안타 T레이더. 안녕하세요. 유안타증권의 박성호 연구원입니다. 오늘은 키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키스트는 과거 배용준 씨를 필두로 하는 배우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였습니다. 2010년대 초반부터 드라마 제작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. SM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좀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. SM그룹은 SM CNC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, 이 두 개의 회사가 드라마를 각각 하고 있는데요. 이 물량, 이쪽에 소속되어 있던 작가들, 또 크리에이터들이 키스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SM 그룹 안에서 제작을 담당하는 한 회사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. 그리고 2020년도에 드라마를 5편을 좀 제작을 해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요.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, 이 하이에나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사가 직접 IP를 확보한 상태에서 넷플릭스한테 판매를 하는 딜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수익이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건교 다 아는 형도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큰 돈이 되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작 레퍼런스가 축적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올해 키스트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. 드라마 회사로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A스토리를 필두로 드라마 관련 중소형 주식들이 굉장히 뜨겁죠. 키스트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. 저희는 주가 상승 탄력이 앞으로도 한동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. 일단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201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를 구매하는 OTT 넷플릭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이 넷플릭스 하나만 보고 이제 딜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만들어가는 게 2020년이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020년도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중국의 OTT인 아이치가 아이치 이제 국제판 국제 버전이죠. 아이치 인터내셔널에서 한국 드라마를 사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동남아를 비롯한 이제 중국 제외 전 세계 지역으로 한국 드라마를 서비스하기 시작을 합니다. 정확하게 그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아이치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. 넷플릭스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한 이들 OTT들도 최근 들어서 한국 제작사에 대한 접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결국 빅버젯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늘어난다는 거죠. 피콕도 미래의 한국 드라마를 살 것 같고요. 쿠팡 플레이도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뚜렷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. 국내 제작사들한테 상당한 그 물량의 이제 컨텐츠 발주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기존에는 넷플릭스 하나였지만 이제는 잠재적인 구매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. 많이들 아시겠지만 드라마라고 하는 컨텐츠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생겨나게 됩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제 플랫폼, 방송국 플랫폼은 편성을 해줄 수 있는 물량도 한정적일 뿐더러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작습니다. 그래서 빅버젯 드라마를 발주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한 상태에서 제작사들 역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넷플릭스를 필두로 이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제작사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된다.
그래서 키스트도 기업 가치가 좀 크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올해는 드라마가 4편 이상 제작될 예정인데요. 5편이 될지 6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편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전년 대비 1편 정도 드라마가 좀 축소는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제작비가 큰 작품이 2개나 있습니다. 제작비가 무려 한 400억 원대 수준에 달하는 별들에게 물어봐. 다 이 글로벌 OTT하고 딜을 하는 작품이 될 거고요. 또한 역시 대작으로 평가가 되는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작품, 이렇게 대작 드라마가 2편이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키스트가 해보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거기에 작년도 하이에나 못지않게 수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작품도 하나 더 있어서 저희는 키스트 올해 영업이익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익체로 굉장히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. 최근에 그 퓨어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의 멀티플이 한 50배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키스트는 한 가지 조금 과거에 좀 애매했던 부분이 스트림 미디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일본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가 있는데요. 실적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투자자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이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회사가 SM 재팬의 자회사인 SM EJ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서 키스트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에서 제외가 되게 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서 키스트는 굉장히 그 비즈니스 구조가 깔끔해지게 되었고요. 이제부터는 퓨어 드라마 제작소를 평가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키스트의 멀티플은 제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 기준으로 PE 멀티플 21배. 피어들 대비로 보면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키스트에 대해서는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보고서 내용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. 잘 파는 게 투자다. 유안타 증권.